자, 이제 금요일에 전문가입니다. IT 전문이고요. HSL 파트너스 이형수 대표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웬일이래요, 덱스터가? 오늘 그렇죠. 막 움직이는데. 네, 지금 오른 것만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빠진 건 빼고. 주식이 아마 오를 수도 있고 네. 떨어질 수도 있죠. 근데 근거가 이제 명확하면 네네, 맞습니다. 논거가 있어야 되니까. 네. 뭐 이형수 대표는 사실 뭐 매매에 관해서 이렇게 얘기해 드리는 건 아니지만 맞습니다. 내용을 들으시고 이제 공부도 좀 같이 해보시고 판단은 조금 장시간을 두고 맞습니다. 네, 우리 이렇게. 매매는 최앵커님이 잘하시죠. 저는 잘 몰라요. 하여튼 덱스터는 드디어 이제 주목을 좀 받네. 아무래도 이게 네네. 또 뭐 오늘 몇 번째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 게임, 네. 네네. 오징어 게임. 네, 맞습니다. 뭐 네. 상당히 저한테는 충격적인 내용들이 많았었어요. 네. 네, 철학적인 내용도 있었고 처음과 끝이 똑같은. 그러니까 휴가 중에 간만에 드라마 보셨다고. 네, 네. 왜냐하면 뭐 치료도 뭐 받아야 되고 뭐 할 게 많아가지고. 네. 아 근데 하여튼 글로벌하게는 인정을 받는. 네, 그 맞습니다. 국내 기업으로는 직접 연관성은 덱스터. 네네, 맞습니다. 네, 덱스터 자회사. 그렇죠. 라이브톤이라는 회사고요. 음. 그 덱스터가 그 넷플릭스하고 그 라이브톤, 색감 이런 쪽으로 장기 공급 계약을 맺었습니다. 네. 네, 그게 이제 이 첩 이제 적용되는 거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또 대작들 이게 이제 또 잇따라서 또 할 거고요. 그 네. 오징어 게임 끝에 보면 스크롤 바가 네네. 올라가나요? 네네, 올라가죠. 맞습니다. 네네. 그걸 못 봤네. 네, 거기 덱스터 라이브톤 네,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음향 네, 맞습니다. 쪽. 왜냐하면 이제 이게 음향이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네. 색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우리가 잘 인지를 못하는 부분인데 네. 우리 항상 이제 VFX 이런 것만 이제 맞아요. 따지는데 네. 그게 이제 결국 작품의 퀄리티를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실제 연관성이 있다라고 하면 이제 시장이 잘 모르고 뭐 네네. 배우 이정재 씨의 소속사 그렇죠. 뭐 이런 얘기하고 또 다 대부분 비상장이라서 그러니까 거기는 예. 네 하여튼 좀 내용은 충실히 알았으면 좋겠고 다른 기업 중에 또 이형수 대표 말씀하신 네네. 것 중에 요즘 삼성 아까 우리 잠깐 다루긴 했는데 삼성전자의 이제 폴더블 폰 네네. 네, 플립 G 네네. 이제 폴더블 폰도 있지만 플립 폰이 굉장히 네네. 이슈인 것 같은데 맞습니다. 결국에는 이 초방망 유리 UTG 네네. 네. FTG도 등장했어요. 그렇죠. 그게 사실 우리 처음에 FTG가 무슨 용어인가, 그렇죠. UTG의 업그레이드 버전인가 그러는데 네. 이제 결국 그 삼성전자 내재화 유리의 브랜드명이 FTG인 것 같습니다. 폴더블 싱글레스 이렇게 네네, 되는 맞습니다. 접히는 네네, 그런 것 같아요. 방망유리. 네네. 근데 원래는 기존에는 이 UTG라고 하는 것을 삼성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삼성전자가 납품을 받고 네네, 맞습니다. 그런 형태죠. 중간에 도우 인시스라는 비상장 회사가 회사가. 있고 거기를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가 인수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도우 인시스가 이제 화학적인 처리를 하고요. 원판 유리는 독일의 쇼트사가 공급하고 이렇게 이제 삼성전자가 납품받는 구조인데 네. 이게 또 수율이 너무 낮아가지고 네, 이게 폴더블 폰은 잘 팔리는데 유리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베트남에다가 삼성전자가 이제 코닝이라는 어떤 쇼트의 경쟁사를 끌고 와서 이제 구미의 유리 이콘이라는 원단 회사. 네네 맞습니다. 그 구미의 이콘이라는 회사가 이제 이코니. 화학적인 처리를 하고 이코니는 비상장이죠. 비상장입니다. 예, 이제 거기에 핵심 장비를 납품하는 회사가 하나기술입니다. 하나 열면치. 네네 맞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시청자분들이 무슨 소리 복잡한데 네네, 이러는데 그렇죠. 아니 삼성이면 다 같은 삼성이지 네네. 삼성 디스플레이가 하는 UTG가 있고 네네 삼성전자 그러니까 이게 같은 계열사라고 해도 네네. 그 분야들이 조금 미묘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소울 벤더 그러니까 단 네네. 하나의 공급처를 가지고 있지 않고자 하는 게 삼성의 그 전략이잖아요. 왜냐하면 리스크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거기에 수익성이 너무 몰리면은 또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약간 듀얼로 다변화하는 전략으로 삼성 디스플레이의 UTG 요거 네네. 말고 삼성전자 IM 사업부가 따로 네네, 개별적으로 맞습니다. 추진하는 이 FTG 네. 그거와 연관된 기업은 하나기술이다. 하나기술입니다. 열면치 그러니까 네. 유리의 면을 이제 맞습니다. 그 고르게 그렇죠. 이게 얼음 예전에 그 어릴 때 놀아보셨죠? 강가에서. 많이 놀아봤죠. 이게 네. 끝에 보면 실금에서 이렇게 쫙 갈라지거든요. 그렇죠. 이게 유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보이지 않는. 네, 실금들을 이렇게 끄트머리를 이렇게 딱 글라인딩을 해줘야 되는데요. 이제 그게 어떤 수율을 떨어뜨리는 핵심이거든요. 수율을 올리는. 네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수율이 떨어지는데. 그것 마이크로 네네, 크랙 네, 때문에. 그렇죠. 이제 그런데 이제 하나 기술의 어떤 열면치 기술은 네. 그 실금 부분을 그냥 열로 이렇게 쫙 깎아버리는 겁니다. 예, 큰 이제. 그게 네. 조금 주목되는 부분이 네네, 있다. 맞습니다. 죠. 네. 그렇죠.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모양이군요. 네네, 맞습니다. 네, 더 들어가면 좀 위험할 것 네네. 같고. 다음에 삼성전기. 네네. 뭡니까? 일단 AMD 관련주들을 잘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 일단은 AMD가 그 삼성 전기가 AMD 그 패키지 기판. 네. 그러니까 이제
보통 AMD는 CPU하고 GPU를 많이 하잖아요. CPU, GPU는 이제 패키징을 할 때 그 플립칩 BGA라는 기판을 씁니다. 네. 볼 그리드 어레이라고 해서 이제 그 기판이 굉장히 공급이 부족한데요. 음. 이제 그 AMD에 공급할 이 플립칩 BGA 전용 라인을 깔기로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나온 네네. 뉴스 1조 1천억 정도 네, 되는 1조 것 1천억 같은데. 정도고요. 이게 중요한 게 그러면 파운드리를 어디서 할까? 이 결국은 삼성전자 파운드리 그리고 삼성전기 이렇게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이제 합리적인 추정을 하는 거고요. 아, 그리고 내년에 엑시노스 2200이 나오잖아요. 네. 이제 그 삼성의 어떤 자체 AP인데 네. 여기에 GPU가 ARM이 제공하는 말리 대신 AMD의 GPU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네. 두 회사가 굉장히 이제 또 굉장히 또 일단 밀접해지는 그런 분위기거든요. 네.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소켓류라든지 음. TSE라는 회사 그리고 뭐 이제 그 삼성전기 음. 그리고 뭐 이런 관련주들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멈칫멈칫하네요. 네네. 자, 이제 본 종목. 아직 네네. 타이틀은 나갔어요. 아, 네네. 본 네, 종목. 사실 네. 그 기업 왜 얘기 안 하냐고 그러는데 이게 한글로 써놓으니까 참 네네. 보면서도 제가 좀 약간 미소를 짓게 되는데 네네. 마이크로소 이렇게 네네. 한글로 사실 소우라는 게 이 네네. 톱입니다. 톱니잖아요. 네네. 톱니. 네. 톱인데 마이크로한 거는 아주 미세한 미세한- 절단일 네네, 그렇죠. 거고 마이크로소 선전으로 연매출 전망이 상향된 기업. 네네. 우리 한미반도체입니다. 한미반도체. 네네. 네. 네. 요즘 주가 좀 약간 늘어지더니 네네. 다시 또 반전 계기가 있나 보죠. 맞습니다. 네. 뭡니까 이제 내용이? 일단 여기 이제 말씀드리면요. 음. 그 오사트라 그러잖아요. 네. 이제 그 파운드리를 하고 한 번 더 모르시는 네네. 분들을 위해서 네. 오사트가 뭐의 약자죠? 뭐 그 아웃소싱 세미컨덕터 어셈블리 앤 테스트고요. 이제 파운드리를 하고 나서 전공정에서 나온 칩을 가지고 네. 후공정 패키징을 하고 검사하는 공정입니다. 패키지. 네, 그러니까 이제 TSMC가 워낙 커지고 삼성전자가 워낙 파운드리 커지니까 음. 그 후공정을 담당하는 서플라이 체인이 굉장히 커지고 있고요. 네. 최근에 보면 후공정 특히나 시스템 반도체향 테스트 투자 굉장히 활발하잖아요. 하나 마이크론, 테스나, 뭐 네페스 아크 뭐 이런 회사들 대규모 이슈들이 많죠. 그렇죠. 몇천억 단위로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이 투자가 활발하고 거기에 핵심 장비를 납품하는 회사가 한미반도체입니다. 네. 네. 그래서 한미반도체는 오사트 업체 증설수에 네네. 요거 한 번 더. 네, 가볼까? 여기서 이제 좀 어떻게 보면 단독성인데요. 네. 또 단독. 네. 뭐. 중요한 게요. 10월에 큰 이벤트가 있습니다. 그 대만의 1위 오사트 업체가 ASE라는 회사인데요. 네, 에이스. ASE는 또 3위 업체 스피라고 같은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굉장히 중요한 회사인데 이 회사의 마이크로소 승인이 10월에 있습니다. 네. 그게 만약에 이제 통과가 되면요. 음. 지금 그 디스코라는 일본 장비 회사를 쓰고 있거든요. 네. 그 마이크로소라는 엔진을 쓰고 있는데 이게 기존에 납기가 9개월 걸립니다. 그 디스코의 장비를 가지고 수주를 받고 수주 공시 뜨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부터 제조에 들어가도 9개월 걸리거든요. 납품하는데. 그런데 한미반도체의 자체 마이크로소 승인을 받게 되면 이게 수주가 나오고 나서 3개월 만에 매출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수주 나오는 대로 이렇게 매출이 바로바로 나오는 굉장히 이게 회전율이 빨라지는 거죠. 중국 네. 지급으로 치면 어. 굉장히 빨라지는 3배가 빨라지는 이런 이슈가 있고요. 그게 10월 초에 있는 걸로 이제 파악을 했고요. 네. 네, 이게 한번 주가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장비 사실 우리 뭐 보긴 했습니다만 마이크로소라고 하는 반도체가 이렇게 그 뭐지 그 다이 네네. 형태로 웨이퍼, 웨이퍼. 형태로 네. 쭉 나왔을 때 네네. 잘라서 바로 넘겨서 거기서 그렇죠. 포장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웨이퍼를 자르면 다이가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그건데 그거를 자르는 건 아니고요. 그거는 이제 디스코의 장비를 아직 써야 되고요. 네. 패키징 자체도 이 큰 이렇게 판에다가 PCB 판에다가 다이를 올려놓고 몰딩을 합니다. EMC 처리를 하고요. 그걸 또 잘라야 돼요. 또 그 자르는 PCB를 자르는 게 이제 지금 마이크로 소우라는 부분이고요. 네. 장기적으로는 웨이퍼 소우까지 들어가면 굉장히 시장이 커집니다. 그건 어마어마하구나. 네, 네. 어마어마한 시장입니다. 자, 그래서 아까 이제 그 자르는 것도 뭐 여러 개가 형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몰딩 해가지고 네네. 다이 형태에서 자르는 마이크로소우. 네네. 이게 이제 일본의 디스코사가 네네, 거의 맞습니다. 이제 독점이고요. 독과점으로 네네. 하다가 이걸 국산화를 지금 한미반도체가 성공한 거 아니에요 이번에 올해. 패키징 지금은 패키징만? 네, 패키징 쪽 소우만 하는 거고요. 패키징 쪽 소우. 네네네. 왜냐하면 웨이퍼 소우는 전공정 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럼 국산에 성공한 이 마이크로소 장비 어떤 건지 다시 한번. 네. 이게 이제 비전 플레이스먼트라는 이제 제품군이 있습니다. 네. 한미반도체의 지금 주력 장비군이고요. 네. 이거는 한 6개 정도의 장비를 인라인으로 이렇게 해서 납품을 하는 거고요. 진공 형태로 쫙. 네네, 붙인 맞습니다. 건가? 6개 정도 들어가는데 네. 그 중에 한 개가 디스코의 마이크로소우라는
그 장비인데요. 이게 비전 플레이스먼트의 어떤 전체 매출의 40%를 차지합니다. 네. 그럼 보통 한 이 수주를 하나 받으면 한 30억 정도 하거든요. ASP가. 비전 플레이스먼트 만약에 30억 수주를 받으면 12억을 그냥 디스코한테 주는 겁니다. 기존에는. 그러니까 예전에 현대차가 자동차를 개발하고 그 엔진을 미쓰비시에서 받아가지고 만든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국산화가 되면요. 이제 알파 엔진이 이제 과거의 현대차의 알파 엔진이 내재화된 거하고 똑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이 회사 밸류에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트리거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뭐 오랜만에 방송하다 보니까. 네네. 잘 쉬다 오시면 안 쉬었다니까 자꾸 쉰다고. 네네. 너무 뭔가 쉬었네요. 저도 일을 네. 좀 봐야 되기 때문에. 네. 네. 자, 최근 회사 측에서 네네. 매출액 전망치를 네. 올해를 네네. 3천억대 초반에서 네네. 3,900억으로 상향 조정했나요? 네네. 26% 정도 상향 조정했고요. 뭐 이렇게 많이 올렸대. 근데 사실 이것도 네. 보수적으로 네. 잡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왜냐면 한 7월 정도 누적 실적으로 작년 전체를 넘어섰기 때문에 네. 네. 이게 뭐 두 가지 이유입니다. 일단은 뭐 회사에서 보수적으로 추정한 것도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오사트 쪽에 수요가 너무 좋은 거예요. 넘쳐나는구나. 네. 지금 파운드리가 너무 쇼티지이고요. 계속 투자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공급이 부족합니다. 네. 파운드리가. 그러면 그에 맞게 그동안에는 이제 파운드리 쪽 투자가 굉장히 한 2년 정도 이어져 왔다 그러면요. 네. 이제 여기에 맞춰서 또 2년 동안 후공정 투자가 이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후공정 투자가 이어지는 데 있어서 제일 핵심적인 장비가 한미반도체 장비라는 겁니다. 그래요. 근데 주가는 좀 무겁긴 한데 네네. 주력인 반도체 차폐, 그 EMI 네네. 전자파 차폐 네네. 이쪽 매출은 좀 어때요? 우리가 이거 많이 주목했었던 네네, 부분이긴 맞습니다. 한데. 일단은 이제 지금 가장 큰 부분은 비전 플레이스먼트라는 아까 얘기한 패키징을 자르고 이렇게 플레이스먼트하는 장비고요. 네. 그 다음으로 매출이 많이 나오는 게 EMI 차폐입니다. EMI 차폐. 그러니까 EMI 차폐라는 기술은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범용화된 기술인데요. 이 회사가 하는 EMI 차폐 기술은 대부분 엔드 유저가 이제 북미의 A사 사과 회사하고요. 아, 네네네. 대부분 이제 엔드 유저는 사과 회사인데 네. 그 사과 회사에서 그 지금 어떻게 보면 그 안테나인 패키징이라는 기술이 이제 막 적용되고 있잖아요. 5G가 되다 보니까 이 5G는 데이터 손실률이 너무 커요. 네. 그러다 보니까 트랜시버 IC하고 안테나를 같이 붙여서 패키징을 해야 되는데 이게 서로 간섭을 너무 일으키다 보니까 굉장히 첨단적인 어드밴스드 EMI 기술이 필요한데 이쪽 장비를 한미가 지금 독점하고 있습니다. 네, 독점하고 있고요. 이게 그러면 앞으로 이제 AR, VR, 자율주행차가 되면 이쪽 수요처는 더 커지고요. 네. 그러면 거기에 어드밴스드 EMI를 할 수 있는 회사가 전 세계에서 한미반도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진율이 거의 40%대에 육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장비 매출은. 그렇죠. 사실 뭐 시쳇말로 논았다가 맞는 거죠. 그렇죠. 네. 뭐 숨길 수 없는 그 웃음인데 네네. 뭐 그렇죠. 주가를 막 뭐 어떻게 부양할 이런 건 아니기 그렇죠. 때문에 회사가 예, 그냥 순리대로 가고자 별로 적극적으로 막 우리가 제한적으로 알리시는 것 그렇죠. 같은데 한 2달 전만 해도 이거 언제 조정 오나 이런 사람들 되게 많았어요. 계속 오르기만 실적을 하니까. 조금 늘어지게 봤던 네네, 부분이 맞습니다. 있잖아요. 네. 그게 이제 마이크로소가 전환되는 그거에 어떤 보면 전환되는 것 때문에 매출이 살짝 떨어지는 거고요. 네. 이게 4분기에 또 한꺼번에 나와요. 매출이.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또 하나 본딩 장비 쪽, 네네. 본더 장비는 어떨 것 같아요? 기존에 이 회사는 이제 자르고 뭐 위에 덧입히고 이런 게 이제 메인이었다면 네. 이제는 이제 붙이는 것 쪽입니다. 이게 본더라는 거는요. 이제 작년 매출 기준으로 한 3%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 회사 매출에서. 그런데 이게 본더가요. 일반적인 본더가 아니라 지금 AP나 CPU 같은 거를 조립할 때 쓰이는 플립칩 본더라든지 아니면 그 하이 밴드위스 메모리라고 해서 D램에다가 TSV 실리콘 관통 전극을 뚫어서 이걸 붙이는 장비를 하거든요. 이건 네. 굉장히 고난이도 장비입니다. 그 지금 이제 유럽의 배시라는 회사가 거의 대부분 하고 있는 건데 이거를 지금 국산화해서 최근에 SK 하이닉스 쪽에 납품이 됐고요. 네. 수주 공시가 한 44억 정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계속 잇따라서 줄줄이 공시가 나올 걸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중장기적으로는 아이템 네. 다변화가 좀 많이 기대가 되는데 네네. 이거를 종합적으로 좀 평가를 해본다면 네네. 일단 본더 쪽은요. 이제 인텔의 신규 CPU 사파이어 레피즈라는 신규 칩셋이 중요한데요. 이 신규 칩셋이 하이 밴드위스 메모리를 공식적으로 지원합니다. 범용 컴퓨터 칩셋인데 그러면 앞으로 이제 이쪽 수요가 많아질 수밖에 없고요. 본인 많아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안테나의 패키징이라든지 어드밴스드 패키징 시장이 계속 커지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신규 장비로 기대하는 부분이 스트립 그라인더라는 장비가 있습니다. 네. 스트립 그라인더가 뭐냐면요.
기존에 이제 계속 그 웨이퍼라든지 칩을 자꾸 수직으로 쌌잖아요. 그렇죠. 그럼 두께를 굉장히 얇게 가공하는 장비가 필요한데요. 이 PCB를 굉장히 또 얇게 가공할 수 있는 패키징 할 때 그런 스트립 그라인더라는 게 이제 연내 아마 매출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면 이 회사의 밸류에 또 한번 업사이드가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이 회사가 이제 기존의 비전 플레이스먼트 쪽에서 검사 장비가 또 하나 있습니다. 네. 이걸 좀 더 고도화해서 특화해서 또 검사 부문만 이렇게 고형처럼 이렇게 이제 그 검사 장비 부문이 또 새로 신규로 매출이 애드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고용이 지금 시가총액이 얼마예요? 고용이 한 1조 4천억 정도 4천억? 됩니다. 네. 한비반도체 1조 5천억? 네네. 2, 3조짜리 장비 회사들이 좀 나와야 되는데. 맞습니다. 이 정도로 이제 밸류를 많이 받고 그리고 이제 그 마진율이 높고 세계적인 기술을 선도한다 그러면 최근에 이제 특화된 기술 쪽에 투자하는 액티브 펀드들이 많거든요. 네. 예, 그런 쪽으로 좀 수급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글로벌 액티브 펀드들. 맞습니다. 네. 하여튼 수급을 잘 지켜봐야 되겠네요. 그래도 어대용은 어렵다. 그냥 네네. 텍스터 좀 많이 해달라. 네, 오징어라도. 근데 또 몇 달만 지나면 반도체 그때 쌀 때 많이 사셔야지 이런 사람들 많을 거예요. 그래요? 예. 네. 지금은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네. 이영수 대표는 이제 IT 전문 기자를 했지 뭐 IT만 하는 건 아니고 이제 네네. 다양하게 네네. 텍스터도 IT라고 봐요. 텍스트 IT죠. 예, IT입니다. IT 서버를 가지고 있기 네, 때문에. 맞습니다. 네. 좋아요. 다음에 바이오 한번 여쭤볼게요. 바이오는 잘 모릅니다. 몰라요. 자, 여기까지 듣도록 네. 하겠습니다. HSL 파트너스의 이영수 대표가 오늘 한미반도체 업그레이드가 있어서 좀 다시 한번 자세하게 알려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